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떻게 배출될까요? 입으로 섭취한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고 12지장을 지나 미로 같은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돼요. 한 줄로 연결된 소화기관을 다 지나려면 꼬박 24시간이 걸리지만 입에서 위로 가는 시간은 단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이라면 누워있거나 허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땐 음식이 거꾸로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강과 식도가 연결되는 식도 입구와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위의 입구에는 관문 역할을 하는 조임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의 조임근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열려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고 역류하지 않도록 흐름을 조절해줘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조임근이 느슨해지거나 위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진다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를 거슬러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위는 식사 때마다 무려 1.5리터의 위액을 만들어요. 하루에 2-3리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위액에는 pH 1.0까지 내려가는 강력한 위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생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위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위산에 견딜 수 있지만 식도는 위산을 방어하는 능력이 약해요.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 화상을 입거나 식도가 벗겨질 수도 있고요. 궤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산이 올라와 식도를 상하게 해서 증상을 일으키면 이것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역류예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해요. 식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위산이 역류하면 가슴 통증,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 기침,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 가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서 손상 여부를 살펴봅니다. 내시경에서 위식도의 점막 손상이 발견되면 미란성 역류 질환이라 이야기하고, 역류와 가슴쓰림이 있는데도 내시경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경만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내시경으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도 반이나 되거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데에는 위산이나 음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위장관에 출혈이 있거나 혈변, 체중 감소, 빈혈, 삼킴 곤란, 삼킬 때의 통증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위암이나 식도암 등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먹고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보고 진단해요. 이런 방법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해요. 이러한 검사를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해요. 위산 역류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술 전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이 검사를 합니다.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는 코에 장치를 연결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식도에 위산이 올라오는지 24시간 동안 느끼는 증상과 역류의 연관성을 데이터를 확인하며 진단해요. 이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환자의 80%는 내시경이나 위산 분비 억제제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가 필요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오랜 시간 치료하지 않으면 위식도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일으켜요. 역류성 질환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약물 치료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위 내에 위산이 나오려면 위점막에 있는 양성자 펌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이 펌프를 방해해서 위산이 나오는 것을 막아줘요. 위산 분비 억제제 외에 위장이 음식물을 내보내는 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위장 운동 촉진제와 위, 식도 점막을 보호하는 점막 보호제나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조임근의 압력을 높여 역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바클로펜을 쓰기도 합니다. 24시간 산도 검사에서 역류가 심하지 않지만 연관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해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나 통증 조절제를 처방합니다. 약으로 2달 이내에 완치될 확률은 80%예요. 그러나 이 중에 반 정도는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해서 약을 오래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에요.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잘 재발하거나 해서 오랜 기간 약을 먹어야 하거나 약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경우 내시경 치료나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돼요. 내시경 치료는 내시경 고주파 열치료술, 스트레타 치료술이라고 말해요. 위식도 연결부 근육에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열 손상을 주면 근육이 두꺼워져서 역류가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 조직으로 위식도 연결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역류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수술은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배 쪽에 투관침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관리예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생활 습관이 큰 원인이 돼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음식은 대부분 위식도 접합부의 압력을 악화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술, 담배는 하부 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튀김류, 커피와 초콜릿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하겠죠. 금주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퀴즈 타임. 우유는 위식도 역류에 좋을까요? 답은 X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렇다면 탄산음료는 도움이 될까요? 역시 답은 X. 탄산은 가스를 만들어 역류를 더 잘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음식에 대한 증상도 사람마다 달라요. 먹고도 어떤 사람에겐 증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역류성 식도를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식생활 습관을 살펴봅시다.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것은 위의 압력을 높여요. 음식을 먹고 바로 눕거나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는 소화 속도가 떨어져서 음식이 위에 오래 남고 위의 압력이 높아져요. 과식하고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야식을 먹는 습관 모두 좋지 않은 거 아셨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통증을 더 잘 느끼게 하거든요. 또 스트레스는 위의 배출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음식물이 위에 오래 남아있으면 위의 압력이 높아져요. 자, 우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번 웃어볼까요? 스마일! 체중이 늘면 복부 비만이 생겨요. 복부 비만은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합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를 많이 일어나게 하죠.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위식도 역류는 밤에 자면서 발생하기 쉬워요. 위식도가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식도에 어마어마한 통증이 느껴져서 역류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잠이 들어 역류가 됐는데도 통증이 없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아 식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역류를 감소시키려면 상체를 15도 정도 높이고 자거나 왼쪽으로 누우면 좋아요. 몸에 꽉 끼는 옷도 위식도 역류에 좋지 않아요. 옷은 넉넉하게 편하게 입어요.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을 하면 위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위의 압력이 낮아져요.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심한 운동은 좋지 않아요. 복부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위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 몸을 숙이는 동작도 안 좋아요. 위식도 역류가 심한 분들은 숙이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료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느냐? 아니죠. 약물 치료를 끊으면 절반 정도가 재발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요. 위산 분비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끝낸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이에요. 음식 조절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잊지 마세요.